지금 한국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의 역사를 새로 쓸지도 모르는 한 편의 드라마가 법정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야구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출범했던 신생 야구 예능 프로그램 불꽃야구는 이제 해체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10월 법원이 전격적으로 JTBC의 제작 중단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프로그램의 존폐의 문제를 넘어 한국 방송계에서 지적재산권의 경계와 창작의 자유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역대급 법정 공방의 결정적 기회 말입니다. JTBC가 최강야구의 고유 자산 침해를 주장하며 형사 고소, 본안 소송, 그리고 제작 중단 가처분이라는 전방위적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만약 법원이 JTBC의 손을 들어준다면 불꽃야구는 프로그램의 모든 생명력을 잃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살벌한 운명의 무게가 드리워진 가운데 불꽃야구를 둘러싼 이 싸움이 왜 충격적이고 주목할 만한지를 5가지 핵심 쟁점을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이 법정 공방이 가장 충격적인 이유는 그것이 한국 콘텐츠 IP 보호의 정의에 대한 전례 없는 시험대이기 때문입니다. JTBC는 불꽃야구가 단순한 야구 경기라는 소재를 공유한 것이 아니라 최강야구의 포맷, 출연진 구성, 스토리라인, 그리고 연출 방식 등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뼈대를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IP 침해의 선을 넘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스튜디오 C1 측은 야구라는 소재 자체가 이미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며 새로운 이름과 로고, 유니폼을 사용하는 등 독자적인 재창작 과정을 거친 별개의 창작물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예한 대립은 결국 법원이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의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가? 라는 매우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법원이 JTBC의 광범위한 IP 보호 주장을 인정한다면 이는 향후 모든 방송 제작사나 PD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기존 히트작의 포맷이나 구성을 모방하는 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제한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스튜디오 C1의 손을 들어준다면 예능 프로그램의 소재와 형식에 대한 창작의 자유 영역이 더욱 넓어지겠지만 오리지널리티를 개발한 방송사의 노력과 자본 투자에 대한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중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한국 방송 콘텐츠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 공유와 독점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기에 산업 전체가 숨죽이며 10월의 결론을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대한 법적 선례를 남긴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건이 지닌 폭발적인 파급력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충격적인 부분은 이번 분쟁의 진행 방식, 특히 제작 중단 가처분 소송이 지닌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영향력 때문입니다. 가처분 소송은 본안 소송에 앞서 채권자의 권리를 임시로 보전하기 위해 신청하는 응급조치에 해당합니다. 즉, 이 소송에서 JTBC가 승소할 경우 불꽃야구는 설령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최종 승리하더라도 당장 10월부터 프로그램의 제작과 방영이 전면적으로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는 이미 프로그램 제작에 투입된 수많은 프리랜서 스태프, 작가, 촬영팀, 그리고 출연진들의 생계와 커리어에 즉각적인 폐허를 선사하는 잔인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업계 통계에 따르면 예능 프로그램 하나를 유지하는 데에는 최소 50명에서 100명 이상의 직간접적인 인력이 투입됩니다. 이들에게 10월 중단은 예고된 실직이나 다름없으며 특히 콘텐츠 제작 환경에서 발생하는 이직 및 계약 문제로 인해 그 피해는 상상 이상입니다. 더욱이 불꽃야구를 새로운 발판으로 삼아 활약하려 했던 은퇴 선수 출신 출연진들에게도 이 판결은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법리적 다툼을 넘어 수많은 사람의 노동권과 생계권을 담보로 걸고 진행되는 이 싸움의 냉혹함과 그 결과의 즉각적인 파급력 때문에 이번 10월의 결정은 매우 충격적이고 주목할 만합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말 그대로 방송국 예능판의 사형 선고와 같은 무게를 지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목할 점은 JTBC가 취한 다중적이고
전방위적인 법적 대응의 강도입니다. JTBC는 단순히 민사상 저작권 침해 소송에만 그치지 않고 스튜디오 시원과 장시원 PD를 상대로 저작권법, 상표권 위반, 업무상 배임, 전자기록 손괴라는 무려 4가지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전면전은 단순한 저작권 분쟁을 넘어 대형 방송사의 IP 요새가 전직 PD의 독립적인 도전에 대해 얼마나 강력하고 치명적인 보복성 대응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특히 업무상 배임이나 전자기록 손괴와 같은 혐의를 적용한 것은 JTBC가 단순한 포맷의 유사성을 넘어 PD가 회사를 떠나기 전으로 발생한 모든 업무 관련 행위를 포괄적으로 문제 삼아 독립 제작사를 아예 뿌리 뽑으려는 전략적인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법적 압박은 방송사에서 경력을 쌓고 독립을 꿈꾸는 수많은 스타 PD들에게 경고장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PD들은 기존 방송사의 히트 포맷과 유사한 프로젝트를 시도할 때 엄청난 법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며, 이는 결국 콘텐츠 시장의 다양성과 혁신성을 저해하는 쿨링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방송사 PD 간의 관계 재정립과 독립 제작 환경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이 치열한 싸움은 그 배경에 깔린 권력 구도 때문에 더욱 충격적이고 주목을 끕니다. 스튜디오 시원이 주장하는 JTBC와의 계약 종료 후 진행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이며 창작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논리 또한 매우 중요하고 위험한 쟁점입니다. 이 주장은 콘텐츠 시장에서 늘 논란이 되어왔던 아이디어의 귀속성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리고 있습니다. PD는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구현했을 뿐이며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해당 아이디어를 새로운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은 정당한 창작 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관점에서 볼 때 그 아이디어가 JTBC의 자본과 시스템, 브랜드 아래에서 구체화되고 실행되어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면 그 결과물은 업무상 저작물로서 방송사에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튜디오 시원이 설령 새로운 로고와 유니폼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핵심 출연진의 구성 방식이나 은퇴 선수들이 다시 모여 경기를 하는 등의 핵심 스토리라인을 유지했다면 이는 창작의 자유를 넘어 원작 콘텐츠의 상업적 가치를 무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JTBC가 유튜브의 저작권 침해를 신고하여 불꽃야구 초기 회차 영상이 삭제된 사례는 이미 플랫폼 차원에서 JTBC의 주장이 일부 인정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창작자는 자유로운 활동을 원하지만 방송사는 대규모 투자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는 이 딜레마는 불꽃야구 스태프들의 열정적인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기에 그 결과가 더욱 주목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가처분 결정이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법적 문제나 프로그램 중단을 넘어 불꽃야구라는 브랜드가 지닌 모든 상업적 가치의 증발이라는 냉혹한 시장 현실과 직결됩니다. 현재 불꽃야구는 프로그램의 성공을 기반으로 잠재적인 광고 계약, 스폰서십 유치, 그리고 해외 포맷 판매 등 다양한 부가 수익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작 중단 가처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이 모든 상업적 논의는 단 며칠 만에 완전히 중단되고 프로그램의 수익 창출 능력은 제로가 됩니다. 이처럼 불안정한 법적 지위의 프로그램에 어떤 광고주나 투자자가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겠습니까? 가처분 승소는 스튜디오 시원에게 일단 숨 쉴 틈을 제공하며 본안 소송을 준비할 수 있게 하지만 가처분 해소는 곧 시장으로부터의 완전한 퇴출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JTBC는 저작권 침해 본안 소송을 별도로 제기한 상태이므로 가처분 결정은 본안 소송에서도 JTBC에 유리한 강력한 심증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단서가 됩니다. 이처럼 가처분 결정 하나가 수십억 원대의 광고 수익과 프로그램의 미래 가치 전체를 좌우하며 한독립 제작사의 생사를 결정짓는 금융적 사활이 걸려있다는 사실 때문에 10월의 법원 결정은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가장 충격적이고 결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불꽃야구 스태프들이 벼랑 끝에서 바라는 역대급 반전 소식이
과연 10월의 판결에서 기적처럼 터져 나올 수 있을지 전 스포츠 콘텐츠 팬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 공방은 스포츠라는 외피를 두른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IP 주도권 싸움의 결정판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튜디오 C1의 변호사라면 야구의 공공재 논리를 어떻게 더욱 강력한 법적 방어 논리로 발전시키겠습니까? 아니면 JTBC의 전략적인 다중 고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지 생각해볼까요?